예,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팀 사업을 이제 시작한 최예원이고요. 제가 오늘 저의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자꾸 죄송한데 저 이 화면에서 카톡 알람 그런 것도 뜨나요? 네, 뜹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살짝 꺼두시면 예, 방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끄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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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하시 그냥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냥 보겠습니다. 보세요. 욕하지 말라고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PPT 제목은 Discover the Best Me예요. Me, 이유가 아니고 me. 언젠가는 저의 최고의 날을 찾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네,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전직을 나타내는 사진인데 아이들입니다. 제 전직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유치원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유치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제 유치원의 환경이에요. 되게 작은 책상과 작은 의자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랑 바닥에서 거의 생활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유치원 교사를 했던 건 저의 선택은 아니었고 어떻게 진로를 하다 보니 흘러가서 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뭐 저의 직업은 제가 뭐 선택에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사가 제 첫 직업이 되어서 그 유치원 교사를 제가 한 5년을 했었거든요. 5년을 하는데 출근 시간이 빠르면 당직이면 한 7시 40분 그 정도 됐었고 퇴근 시간은 6시 반인데 정말 첫 교사일 땐 6시 반에 퇴근을 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에 서투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 시간을 항상 지켜서 퇴근해 본 적이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한 3년? 그 정도는 일에 손이 익을 때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경력자들은 제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한 초임 교사들은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출근 시간은 있고 퇴근 시간은 뭐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꽤 오래는 아니지만 몇 년을 그렇게 살았었고, 특히 행사가 있는 기간은 뭐 퇴근이 10시, 11시, 뭐 12시, 뭐 내일이 끝나야 가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사립 유치원 교사 초봉이 워낙에 박봉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20년 전이긴 하지만 제 초봉이 세금 떼고 뭐 연금 떼고 다 해서 68만 원이었어요. 68만 원. 20년 전이라고 해도 좀 적은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사명감이죠. 그냥 사명감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이제 참고서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잘 해냈는데 너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는데 너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돈은 너무 안 되고 힘들기는 엄청 힘들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직업을 한번 바꿔요. 그래서 그냥 쉬면서 있는다고 했는데 아는 분 소개로 이제 피아노 교사로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11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하는데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유치원은 일찍 출근해서 정말 10시, 11시까지 일을 해도 70만 원인데 피아노에서 알바를 하는데 100만 원을 주니까 저한테는 되게 시간도 많고 돈도 어느 정도 그때는 생긴 거고 해서 되게 좋아하던 일이어가지고 쭉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계속 하다가 제가 전공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치원으로 돌아가기엔 그때도 아직도 박봉이어서 가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방문 교사를 했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죠. 계속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일을 선택해서 했는데 이제 방문 교사로 했을 때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이 돈이었어요. 어쨌든 수당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이었는데 아이들이 오전에 유치원을 가고 하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정말 보통 정말 3살 어린애들도 데리고서 제가 수업을 한다고 해도 1 시였어요. 1 시부터 수업을 해서 막 8 시까지 9 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을 땐 그래도 이제 수입이 내가 일한 만큼 오니까 피아노 교사보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보다 더 많은 이제 수익을 가지고서는 살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고 집에 오면은 오전에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느라 되게 바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친구의 권유로 이번에 사립 유치원 정책이 쪼끔씩 좋아져서 보조금도 나오고 수당도 많이 나오고 해서 월급이 오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혹해서 다시 유치원을 갔습니다. 다시 유치원에 가 가지고 다시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들어갔을 때 하는데 초봉보다는 쪼끔 몇 년 안 지나서 갔는데 2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68만 원을 생각하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이 정도면은 그냥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겠다고 했지만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이 없는 시간을 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유치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점점점 늦춰지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유치원 교사로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저에게 또 다른 아이들이 나타나요. 이건 이제 제 아이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만 가르치고 돌봐오다가 이제 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지금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내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해서 가르치자.'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전업이 아니죠. 휴직도 아니고 유치원은 휴직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경력이 그냥 단절되는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선택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였는데 그게 왜냐면 신념이 있어요.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제 신념이 '아 내 아이를 낳으면 내가 5 살까지는 내가 키워야겠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5 살이라는 아이들이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이제 5살 그때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잘 가르치고 잘해서 이제 유치원으로 이제 사회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소 5살까지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제가 선택을 합니다. 전업주부로. 육아하고 가사 일을 하겠다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를 가리키면서 정말 유치원 버금가게 제가 많이 가르쳤거든요. 음.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육아하고 전업주부가 하다 보니 10 년인 거예요, 10 년. 그래서 저도 이렇게 10 년이 흐른지 몰랐는데 돌아보니 10 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 년을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는 했지만 어느 제가 돌아보니까 '나를 너무 잊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린 건데 잃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출산 후 정말 비만이 되기도 했었고 뭐 요통은 출산 후에 계속 달고 살았고 이게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건 알지만
방법도 몰랐고 노력도 안 했고 그냥 주어진 삶에 맞춰서 그냥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둘째도 어느 정도 컸겠다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랑도 고민을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데 뭐를 하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놀이 수업이나 아니면 공부방을 하든가 하나는 반찬 가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제 공부방을 하고 놀이교육을 하고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아침에 애들을 준비해서 보내고 나면은 또 아이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그 아이들이 돌아가면은 다시 이제 저녁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난 또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그냥 집안에만 갇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나를 나 스스로 너무 집안에 가두는 일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기대는 했지만 남편은 기대는 했지만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10년 집에 있었는데 앞으로 더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민하던 차에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뻐지면서 돈을 버는 언니가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대. "한번 알아볼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업이 있어?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서는 흘려들었었는데 한 달 후인가 몇 주 후인가 다시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라고 내가 아는 언니가 놀러 오는데 같이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집에 또 불편한 마음인데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인데 그 집에 놀러 갑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놀러 가요. 그리고서 거기서 만나는 게 이제 뉴스킨 박지선 사장님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만나서 대모를 받았거든요. 대모를 받으면서 별로 감흥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첫날에 대한 거는 그냥 부담감?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자리를 마련했구나.' 근데 쪼끔 불편해 가지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분이 뭐 나한테 뭘 한 것도 아닌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하기가 좀 꺼려지고 대답을 좀 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랬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싫어서 대답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지선 선생님이 이제 적극적이고 약간 뭐라 그러죠? 되게 저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되게 편하게. 그냥 막 대면하시면서 "예원 씨 뭐 하세요?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원 씨 그럼 뭐 이렇게 할 거 없으니까 저랑 같이 사업해요."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데 나한테 사업을 하자고 하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뭘 알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왜 사업을 하자고 하나.'라고 하고서는 그냥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대면하고 육아 얘기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시는 거죠.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갈바닉을 저한테 클로징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갈바닉을 쓰고는 싶었죠. 쓰고는 싶었는데 주부로서 10 년을 사니까 주부로 살아서 제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우선은 제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쓰고 싶었던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갈바닉을 쓰고는 싶은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제 비상금을 꺼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비상금으로 갈바닉 사고 뭐 루빈스파 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제품이 그냥 좋아 가지고 '아 그래. 나한테 처음으로 이제 결혼 이제 육아 10년 끝내고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하고서는 그때 제가 막 이것저것 다 샀어요. 루미스파, 갈바닉 그리고 마지막에 PR까지 해 가지고 이건 진짜 육아 10년 동안 한 나한테 주는 선물. 그러고서는 막 질러댔죠. 그러고서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 설명도 열심히 이제 조금씩 흘려서 해 주시더라고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솔깃하게 사업 설명을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아 이렇게 사업하면은 나도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기는 하지만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던 차에 '이것도 그럼 한번 알아보고 들어봐야겠다. 도대체 뭔지.' 그러고서는 이제 쪼끔씩 이제 지선 사장님한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선 사장님이 말씀해 주는데 "꿈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꿈. 그래서 "저 꿈이요? 저 꿈 없는데요." 그랬더니 뭔가 어렸을 적에도 가졌었던 꿈이 있었을 거래요. 근데 그 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꿈을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꿈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 밑에 있는 그 사진처럼 가족, 건강한 우리 가족들, 그래서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경제력, 어쨌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건강도 지킬 거고 여행도 갈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워라밸이었어요. 그냥 일에만 매여 있는 시간은 싫었으니까 '아 워라밸을 지켜지는 삶도 좋겠다.' 근데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요?' 그러고서는 막 설명을 막 듣다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예원 씨가 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라고 하면서, 저는 이 가족의 건강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저를 찾고 싶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리따운 이 여자분이 미래의 저겠죠. 그런 마음으로 석양을 거닐면서 아주 여유롭고 행복한, 혼자이긴 한데 이상하게 혼자이긴 하지만 옆에 곁에 가족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는 저를 이렇게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지선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풀어 주신 타입 5랑 4사분면이랑 레버리지로 인한 권리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4사분면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영업자셨어요. 네, 늘. 그래서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같이 못 다니고, 그분들의 신념은 장사는 가게 문을 하루라도 닫으면 그다음 이제 매상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한 번도 진짜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정말 몇십 년을 하시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아니 하루는 쉴 수 있지.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는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사업은. 그렇게 가게 음식점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을 때는 다시는 이제 그 다른 집으로 갈 기회를 뺏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돈은 있고 시간이 없는 삶을 되게 꽤 오래 살아오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봤어요. 제 결혼 전까지. 아니죠, 하물며 2년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이제 건강을 잃으시고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항상 가게에 매여 있으셔 가지고 음 가게 문을 닫고서야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시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 쇼핑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렇게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고서는 제가 자영업자는 한 번은 생각은 해 봤지만 '저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쨌든 저에게 빨간 글씨가 있는 사업가하고 투자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타입 5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저는 가정주부였지만 직장인하고 자영업자가 타입 5, 3래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저는 직장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그냥 주부였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타입 5의 삶을 살면은 좋겠구나. 미래에는 정말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이제 레버리지로 인한 권리소득을 지원 사장님이 이렇게 풀어주시지 않고 동그라미를 엄청 많이 막 그려주시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적은 숫자지만 나중에는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엄청 큰 숫자가 되는 걸 보고서는 이 사업은 내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오래 하면 해도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쓰고 먹고 할 돈은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뭐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한 사람이니까 천천히 조금씩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아직은 나의 육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의 역경이 나왔어요. 티아를 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한번 고민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얼굴이 막 너무 발진이 심하게 일어났어도 '이 사업은 그만해야지.'라는 건 없었어요. '이런 거 제품 안 먹어.' 이런 건 아니었지만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시 깨끗한 피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겁이 났던 것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이 사업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피부가 진정이 돼서 '자 이제 시작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디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올해는 아닌가 보다. 올해는 좀 더 준비를 하고 쉬어 보자.' 그리고 그냥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을 한번 제가 배워 보자. 이것저것 보고 듣고 그런 시간을 가져 보자 하고서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을 그렇게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계속의 결심을 했었던 거는 디스크 터지고 나서 더 확고해진 거죠. 이 허리로 어디 가서 내가 막노동을 할 것도 아니고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가서 쭈그린 자세로 앉아서 항상 허리를 구부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이거밖에 없다 이제. 이거라도가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좀 더 이제 확실히 줄을 꽉 붙들어 맸죠. 그냥 잡고 있었다면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 드림보드 한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 놨던 거였는데 이거 오랜만에 찾아봤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피아노는 못 치지만 소리가 잘 나는 악기가 탐이 나서 소리가 잘 나는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 명의로 된 차가 있어서 제가 원할 때 가고 싶을 때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차.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에서 이제 사는 건데 저는 타운하우스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 뭐 시부모님 다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타운하우스 집집은 달라야 되겠죠. 집집 다르게 부모님이랑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인제 아마추어지만 사람들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끼리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연주 파티하고 노는 거죠. 마음껏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거 그리고 못다 배운 첼로도 더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되고 싶은 거는 약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 되게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냥 근심 걱정 저 때는 그 아이가 되게 뭐 시기 질투 그런 것도 없이 마냥 행복했을 때 나이였거든요. 막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시기 질투 없이 화 없이.' 그렇게 그냥 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는 원예 치료사였는데 음 그냥 그래요. 원예 치료사 하면은 느낌 그냥 드시는 느낌들 있으시죠? 음 그 원예 치료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시간도 없고 돈은 있었던 10년 말고 시간도 돈도 없었던 10년 말고 이제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내 미래 그리고 이제 나를 찾는 기회를 선택했죠.
뉴스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를 발견해야죠. 최고의 나를 발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뉴스킨으로. 이상입니다.